자, 오펜하이머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역사적 사건들 또 인물들 몇 가지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지루한 거 아니죠? 네. 이거 역사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한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고민인데 근데 이거를 좀 참고 봐야 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알아두면 또 재밌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러닝 타임이 한 3시간 가깝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기 영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떤 사건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인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탁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맥락을 모르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걸로 왜 스토리가 이렇게 가지?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관점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도움되겠다. 근데 진짜 이게 도움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놀란 감독의 최초의 1인칭 시점 영화랍니다. 오 1인칭. 네, 뭐 어떻게 풀어날지 저도 못 봤는데 네. 놀란 감독이 얘기하기에는 이 최대한 이 오펜하이머의 시선으로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게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쵸. 왜냐면 오펜하이머인 걸로 봐야 되니까. 오펜하이머 설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오펜하이머가 나는 지금 사건은 이러고 이거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긴 안 해갖고. 놀란 지금 감독이 미국은 좀 친절한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맞아요. 이제 보여줄 때 그러니까 그래요? 설명이 자세하고 막 이런 편은 아니고 알고 가야지 재밌을 수 알고 있어요. 가야지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단단 좀 논란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그러지 않고 많이 알고 있어요. 좀 아는 거 좀 이거 조금 더 풀어줘요. 해보자. 아니에요. 네. 논란은 불친절하다 또. 영화를 좀 봤을 때 네. 이게 뭐 좀 설명해주는 영화가 있고 아닌 영화가 있는데 맞아. 이 영화 좀 그러지 않아서 그 전에 영화 테넷이나 다른 영화들 다 테넷이 그러지 특히 않아서. 그랬죠. 테넷은 뭐 거의 뭐 불친절함의 끝판왕이에요. 보통 그래서 논란 네. 영화는 3회차, 4회차 관람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아, 논란의 그 BM일 수도 있어요. 흥행 BM이야. 비결이죠. 저희 방송을 사실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돼가지고. 그 홍영이 설명 너무 잘해서.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린 얕으니까. 우린 청계천사예요. 홍펜하이머. 네. 자, 첫 번째로 알아주면 좋은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은 영화로 뭐 많이 만들어졌고 또 피카소의 작품인 게르니카로도 알려져 있는 스페인 내전입니다. 네. 스페인 내전. 네, 스페인 내전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은 굉장히 또 최애 감독 중에 하나가 기에르모 델토로라는 감독이거든요. 델토로. 네. 알죠. 그 감독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네. 그분의 이제 논란대 델토로. 논란이죠. 오케이. 압승이네요. 압승. 델토로 약간 요즘 행보가 조금 요즘 필모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분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파네미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파네미로. 좀 잔혹 동화인데 많은 아이들을 울렸던 영화죠. 사실 아이들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의 배경이 스페인 내전이에요. 네. 거기서 겪게 되는 어떤 유년기의 굉장히 정서적인 가혹한 환경이 판타지적으로 다크 판타지로 약간 나오게 되는 맞아요. 작품이거든요. 재밌다. 스페인 내전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실 스페인이 1930년대에 굉장한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을 겪습니다. 뭐 공화 정치를 할 것이냐, 왕정을 유지할 것이냐, 또 이 당시 뭐 유럽 일대에서 이미 불거졌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좀 보수 우파 진영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1936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확 터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의 인민 붙으면 일단 느낌 오잖아요. 네. 약간 좀 이제 공산당 쪽. 약간 사회주의 좀 좌파 진영에서 아주 미세한 표 차이로 이제 표결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누구로부터? 국민전선이라고 불린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둘 간에 뭔가 정쟁이 점점 치닫고 이 중에서 이제 우파 진영에 있었던 프랑코라는 장군에 의해서 대대적인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전선이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내전 사태가 발발하는데 이 내전 사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외부 국가들이 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럽의 어떤 이념 전쟁은 스페인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미국도 이미 보시면 내부에 뭐 공산주의 색출하고 이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소련과 이제 국제 공산주의 기구인 코민테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민전선을 지원할 거고, 그 나머지 뭐 유럽 국가들 중에 또 일부는 이제 그 반대편인 국민전선을 또 지원하고 이러면서 내전이지만 사실은 어떤 국제 정세 기류의 압축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스페인 내전입니다. 그럼 스페인은 그 어떤 그 이념 전쟁에 약간 희생된 어떤 그런 지금 타임이었네요. 맞죠. 좀 사실 냉전 같은 그런 갈등을 좀 먼저 시게 맞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미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 얘랑 스페인 내전이랑 어떤 상관이 있죠? 아주 궁금했던 지점. 네, 네. 사실은 아까 코민테른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국가 단위가 아니죠.
글로벌 단위인 거죠 정말로.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연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문제로 해석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그 공산당원들 그런 활동가들도 사실은 이것을 남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적극적인 후원, 뭐 모금, 지원 활동을 했었고 네. 진 테트록과 같은 이제 인물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당시 매우 친분이 있었던 오펜하이머도 역시 스페인 내전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후원금을 지불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 네. 정부 자체는 프랑코 장군을 좀 지원하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방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다 침묵이었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네. 그리고 프랑코가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프랑코 독재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좀 스페인에서 되게 암울한 어떤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시대 배경으로 한 네. 군부 독재가 이제 시행된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 스페인 내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다 건너에 정말 있는 얘기잖아요. 오펜하이머한테는. 네. 근데 네. 사실은 그의 커리어를 뭔가 많이 발목 잡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걸로 인한 아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짝사랑했던 인물을 더 사랑하기 위한 그 활동 참가한 어떤 그 배경이 스페인 내전이었다. 네. 아. 그 사실 오펜하이머 스스로도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컬 스쿨에서 받았던 교육들, 사회 문제도 노동 계급의 어떤 차별 의식 같은 것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코드가 많은 여자친구가 권하니까 당연히 뭐. 그렇지. 그 짝사랑했던 그 이번에 그 진 테트로 같은 경우는 이번 배역이 이제 플로렌스 퓨. 플로렌스 네. 퓨. 네. 네. 알아두면 그러면은 좋겠네요. 오펜하이머는 뭐 이렇게 자기 월급을 헐어서 뭐 거기 기부한 건가요? 뭘... 그게 그렇겠죠 아마. 되게 예. 세세한 걸 궁금해하시네요. 왜냐면 근데 사랑에 빠지면 아니, 지원을 뭐 어떻게 했나. 연봉도 물어보겠어 아주. 연봉 많았겠죠, 뭐 저보다 많았겠죠. 똑똑했으니까. 난 범인이잖아. 많이 받으셔야지. 애들 가르치고 했으니까 더 네, 그렇게 그렇죠, 받았겠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그거였구나.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사건은 역시 세계 2차 대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 2차 대전은 사실 오펜하이머의 동기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나치즘이 이제 독일을 잠식하면서 사실 나치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전체주의 파시즘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거거든요. 특히 이때 인종주의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 나치즘의 어떤 그 간명한 이해는 어. 첫 번째 전체주의 파시즘, 두 번째는 이제 인종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치즘을 보시면은 개량된 우월한 독일인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네. 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독일인이나 할지라도 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 있는 사람들, 그 특히 대표적인 어떤 민족 차별은 유태인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이제 차별의 의식 속에서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젊었을 때 알고 지냈던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정말 이제 그 헌신을 바쳤던 독일에서 완전히 그냥 그 찬밥 신세가 되는 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자신도 사실 유태인의 정체성이 있고. 그쵸. 사실 이 친구가 그 논리에 더 안 맞잖아요. 이 친구가 완전 영재잖아요, 영재. 천재였잖아요. 오펜하이머. 오 박사님. 오 박사 하면 갑자기 다른 오 박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식으로 오 박사님이죠. 그 인종주의에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나는 완전 천재인데 네. 네가 뭐 나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이렇게. 사실 연대 의식이 되게 있었을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치즘이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 더 이상 승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내적 동기가 강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건드렸네요. 그 나의 어떤 민족성에 어. 대한 핍박과 그리고 또 이념의 어떤 핍박. 네. 그래서 아주 그 두 가지가 딱 불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거고. 오펜하이머는 이 나치에 엄청난 적이감이 있어서 네. 진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자 폭탄을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이때 경쟁 구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핵분열을 통해서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먼저 착수를 해요. 네. 한 2년 3년을 앞서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입장에서나 또는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지금. 얘네가 사실 만약에 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폭탄을 만들면은 전쟁에서의 승세는 확고하게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조바심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얘네가 유태인만 배척 안 했어도 원자 폭탄은 독일에서 먼저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그런 상상을 저번에 저희가 했었어. 아. 상상을 걷는 밤에서. 아 그러니까 상상을 걸었나요? 소련이 먼저 다리 아, 갔는데 맞아, 집에서 맞아, 만나보실 맞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만 건드렸으면 오펜하이머가 그냥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그쪽에서 좀 화나지면 에이 알아서 하겠지 이랬으면은 또 이론만 열심히 했을 수 그치, 있으니까. 그치. 아 근데 두 가지를 다 건드려가지고 무섭네 이것도. 역사가 그치. 이래서 재밌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오펜하이머한테 원래 이 오퍼가 가기 전에 오펜하이머보다 더 경력이 많은 고참 물리학자들한테 먼저 이제 연구소장 자리가 와요. 오, 네네네. 근데 마침 그때다 그분들이 연구소 직책을 이미 맡고 있어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래서 젊은 친구 있는데 빡세. 써라 그냥. 오박사 써라. 네, 오. 오박사가 낫다. 어. 그래서 맡게 된 사람이 네. 오펜하이머가. 그 당시 나이가 39살이었대요. 굉장히 젊었네요. 39살? 39살? 와. 그 나이에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존명이 걸린 진짜 이 프로젝트의 음. 수장이 된다는 거는 엄청 젊은 거죠? 와 아, 팀장도 못 됐는데. 씨.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행정부를 봐도 장관급의 39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없어요. 없죠. 네. 네. 대단하죠. 아니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 따라 이제 MZ가 이제 오 진짜지. CEO가 되는 느낌이 어. 기사가 나는데 그게 지금 몇 년도의 어. 이야기인데. 와. 기사 나겠네. 80년대생 임원이 온다. 이런 그러니까 거. 그렇지 어. 거기선 그렇게 느꼈겠죠. 오펜하이머 MZ설. 심지어 그 오펜하이머는 좀 소문이 안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 약간 네네네. 괴짜였고 뭐 지도교수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독살을 한 것도 있었고 독살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회성도 좀 예. 떨어지고. MZ스럽네 아주. 네. 그냥. 아, 저 너무 MZ가 안 좋은 거 좀 느껴지니까. MZ 혐오를 멈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MZ입니다. 참고로 저도 MZ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펜하이 그 입장에서 미국이 되게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이거 좀 회사의 CEO 이런 것도 되게 힘든 네. 건데 그건 그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건데 네. 미국은 철저한 그 능력주의가 성과주의야. 사회 맞아, 기반에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도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예. 좀 찝찝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 능력은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산 거죠, 진짜. 능력은 왜냐면 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미 이론 물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독일에 비해서 미국이 좀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건 정말 최첨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야,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왔어? 야, 씨, 일단 밀어줘 그냥.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또 시대가 또 이게 진짜 재밌네요. 독일 유학을 잘 갔다 왔네. 그렇죠? 독일. 그렇죠. 문제- 괴팅겐 대학교. 괴팅겐 대학교. 괴팅겐 예, 대학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치 독일의 패망에 가까워지면서 약간 이게 붕 뜰 뻔했잖아요, 프로젝트가. 네. 근데 이때 사실 오펜하이머한테 굉장히 좀 윤리적인 고민 의식을 던져준 것은 영화에도 아마 등장하는 인물이겠지만 닐스 보어라고 해서 이분 닐스 덴마크의 보어. 물리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보다 거의 한두 세대 위의 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태동기를 함께했던 학자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미국에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반나치를 위해서 함께 왔지만 원자폭탄의 개발은 내가 없어 진행된다.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은 오펜하이머한테 폭탄 개발 이후의 문제를 던져주는 거다. 어. 되게- 이분이. 네. 어.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좀 좋아했던 학자거든요. 네. 그때부터 뭔가 물론 윤리 의식이 있었지만 더 이게 심화가 돼요 오펜하이머도. 아. 그러면서 이제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는 세계 정세가 자신의 바람처럼 돌아가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좀 평화 노력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약간 또 잘 이끌어주는 또 선배 라인이 또 있었네요. 또 네. 오펜하이머. 멘토가 또 등장하면서 그렇죠. 약간 윤리적인 어떤 감각까지 깨워주는 어떤 덴마크의 그 네. 닐 박사님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뭐 머리 희끗하신 분이 약간 현자처럼 나오시겠네요. 그 나이 차 좀 나가지고 네. 그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음. 네. 그분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을 또 주목하셔야겠네. 닐 박사님. 닐 박사, 박사님. 닐 네. 박사, 오박사와 오박사, 닐 닐 박사. 박사. 오박사 닐 박사 지금 갑자기 사실 친근해지네요. 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폭탄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쓰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때 미국이 알고 있던 정보와 오펜하이머가 알고 있던 정보에는 좀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아. 사실 이미 뭐 저도 2차 대전에 대한 얘기는 대략적으로는 알아도 그 깊이 가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 책에 기반했을 때는 네. 평전에 기반했을 때는 미국은 이미 일본의 항복을 진즉 알고 있었고 더구나 소련이 8월 15일에 선전포고 할 거라는 스탈린의 약속도 다 체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원폭을 쓰지 않아도 일본의 패망은 이미 확정이 네.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서로 이제 긴밀한 어떤 자기들의 뭐 스파이 라인이나 특히 이런 걸 정보 통해서 체계에 의해서 알고 있었겠지. 남은 거는 항복을 할 때 어떤 이제 딜이죠, 딜. 네네네. 어떤 협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인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무슨 뭐 저기 일본 쪽에서 많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온 것도 원치 않았거니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차 대전은 후기로 갈수록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전쟁도 있지만 미소 간의 전후 세계 재편에 대한 알력 싸움이 수면 밑에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정말 첩보전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소련의 선전포고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 전에 좀 뭔가 확실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고 또 태평양 전쟁 겪어오면서 미국도 사실 엄청난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폭 투하를 결정했는데 아마 오펜하이머가 이 정도의 정세를 알았다면은 과연 원폭을 실제로 그러니까 실험까지는 왜 성공했으니까 실전에 쓰는 것을 찬성했을까? 아마 그런 맥락을 나중에 알았을 때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정부에 좀 불신감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라는 서술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감정선을 좀 보는 것도 영화의 포인트겠네요. 네. 오펜하이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선과 뭐 참여했을 때 감정선 이런 것도. 그 고뇌 이런 걸 보면 논란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그 부분에서 킬리언 머피라는 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요. 네. 네, 어떤 그 내적 고뇌 번민. 진짜 복잡한 어떤 그냥 지금 그냥 얘기로만 들어도 복잡한데 그걸 또 연기로 표현한 건 또 어땠을까 좀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도 맞을 정부한테 대로 맞은 거죠. 제대로 맞았으니까. 사실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막 이제 그 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약간 좀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자신의 폭탄을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그 그렇죠. 무게감도 여기서 많이 언급이 돼요. 음. 죄책감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이게 어차피 뭐 전쟁의 희생에 뭐 이렇게 뭐 어떤 희생이 좋고 어떤 희생이 나쁘고 이런 거는 문제 없이 어떤 사람이 죽은 거니까 네. 자기가 만든 기술로서 그 무게감이 컸을 것 같네요. 맞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이제 아마 영화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흐름일 것 같은데 메카시즘이죠. 1950년대에 들어서면은 미국의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메카시. 사실 이 사람이 지지 기반이 별로 없는 의원이에요. 네. 뭐 초선 의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자신의 좀 이제 지지 기반을 세우기 위한 좀 어그로 짓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 미 국무성 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오 갑자기 딱 찍어. 내가 이거 정확하게 한다. 여기 지금 안에 지금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있다. 우리 지금 이 미국의 이 국익을 팔아먹는 스파이가 있다. 250명. 이걸 빵 터트립니다. 와, 이게 통합니까? 205명. 205명? 네. 통하죠. 진짜 메카시즘은 항상 이런 수식어 못해요. 광풍이다. 진짜. 진짜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거의 정치 끝판왕이고 아, 지금도 정치 뉴스의 수식어에 많이 그 헤드라인 장식할 때 나오죠. 이 광풍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2차 전지 너무 광풍입니다. 2차 전지 메카시즘이다. 메카시- 이거 BM인가요? 뭐 그거 하는 뭐 거죠? 들고 있어? 아니 없어요. 난 방금 눈빛이 슬펐어.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2차 전지까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반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네. 같이 가요. 뭐가 중요한지가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사실 이때 뭐 문학의 인사, 뭐 사회 지도층들, 뭐 정치인들 엄청나게 많이 연루가 되어서 고초를 겪었고요. 그 중에 네. 한 명도 오펜하이머였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국판 문화 대혁명이다 할 정도로 아이고.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메카시즘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호언장담했는데 뭐 까고 봤더니 아닌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럼. 사실은 메카시즘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추동력을 잃어가지고 이 메카시라는 의원도 한 48살 나이에 일찍 죽거든요. 예, 엄청 술을 또 포금을 해요. 막 권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 또 자신을 증오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렇지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에서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메카시즘 잘 나갈 때 메카시의 위세가 어땠냐면은 대통령까지 디스해요.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해리 트루먼, 트루먼? 루즈벨트 다음에 대통령이거든요. 네. 트루먼도 지금 물러터졌다. 왜 이렇게 음.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온적이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오펜하이머도 뭐 찍히면은 빠져나올 수가 그쵸. 없었던 그랬을 것 문제지. 같아요. 예, 네. 무섭죠, 되게. 사상의 어떤 타겟팅이 나는데.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도 좀 약간 좀 그런 어떤 광풍이 또 표현이 되겠네요. 좀 네네.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피해 당하고. 음. 오펜하이머는 그러면은 아까 근데 뭐 일부 뭐 이때 중에서 얘기했던 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증언도 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청문회와 신문에 불려다니고 그때 뭐 저기 뭐 검사 측이든 아니면 FBI 측이든 진짜 자료 도감청했던 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다 들고 가요. 막 사생활 폭로도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법정 다툼은 이겨도 정말 상처뿐이라 그렇지. 물론 지긴 했지만 음. 그 과정에서 진짜 완전히 거의 인격적으로 살해가 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가족 자체가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불륜 얘기 같은 것도 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와요, 진짜. 아. 뭘 진 테트록이랑 뭐 왜 만났고 그때 결혼 생활했는데 왜 식사했고 음. 뭐 그 호텔에 가가지고 하룻밤 묵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물어봐요, 진짜. 그 만났을 때 동기는 뭐였고 상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되게 완전히 탈탈 털면 탈탈. 무서워요. 영화에도 좀 그렇게 뭐 신문 받고 청문회 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지분을 할애할 것 같아요. 음. 그 후반부로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네. 아. 예,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말로 잘 알려줄 것 같습니다. 참 무섭네요. 어. 예.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긴 좀 어려운 건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노년이- 비참하지 않은 게 사후 다 복권되고요, 명예가. 아, 네, 그런가요? 소련의 스파이럴 혐의는 다 이제 밝혀지고 그 무혐의라는 게. 음. 그 말년에는 휴양지로 가셔가지고 평온하게 또 사셨어요. 네. 아 그럼 약간 영화 말미는 그 뭐야 낚시하는 거 나오면서 약간 오펜하이머는 뭐 형벌 뭐야 그뭐 건전지를 다 벗겼다. 죽었다. 뭐 그 정도 여기서 그렇죠. 엔딩 한번 예상해 볼까? 약간 그런 것 같아.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어. 그치. 휴양지에서 워낙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고요한 데서 이제 뭐 낚시 같은 거 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원래 또 이런 영화들 보면 마지막에 검은 화면에 나오면서 맞아. 흰색 자막으로 어. 오펜하이머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몇 세 그 뭐 일기를 마감했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 예. 롤런- 고명은 다릅니까? 저는 약간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엔딩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어. 우리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뻔함이 없지 않습니까? 또 생각을 뒤트는 시간을 뒤트는 어떤 시간의 마술사기 때문에 아 역시 자 오, 그렇지. PD의 관점에서 네. 얼마나 아, 뒤틀지. 좋다. 이렇게 기대가 풀리면 그거 진짜 부담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현기증 나요. 아 근데 제가 뭐 어. 입수한 건 아니고 좀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오. 봤어. 구글링 해보니까 일단 시간대가 그 제가 볼 땐 동시진행인 것 같아요. 아, 또 시간을 아. 가지고 마법을 부리나요? 놀란 감독이? 그 뭐 그런 예상 그런 어떤 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기순이 아니라 교차?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다. 오. 라는 식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 시간 그 사건 동시에? 예를 들면 그 덩케르크라고 이제 놀란 감독이 옛날 그 영화도 네. 그 수중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육지 맞아요. 전환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비행기를 타는 맞아, 사람들의 맞아. 시간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착지까지 가는 시간을 다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오 너무 정잘해. 맞아 그 맞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이렇게 말해요. 놀란 감독이 X축이랑 Y축이 있으면 네. 시간의 Y축을 보는 사람이다. 오. 이 사람은 맞아요. 시간 순서대로 X축이 아니라 오. Y축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고명이 말하는 그거랑 되게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그 로튼 토마토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봉했으니까 네. 이 영화가 3시간 가량 되는 분량인데 불구하고 3시간 가량의 걸음을 3분 안에 표현했다. 논란은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주파한다라는 오, 그래?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일반적인 때 전개 영화의 그 흐름이 아니구나. 다르다. 그래서 연대기적인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을 일단 세 분리로 나눴다는 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덩케르크 생각이 좀 났어요. 맞아, 그렇네요. 맞아. 덩케르크도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시선 3개를 그렇잖아요. 동시 진행시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다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종착지에 마지막에 도착하는데 맞아. 그 종착지는 지금 현재 연대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 아마 가는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이 논란식의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다. 맞아. 그게 좀 기대가 돼. 기대되네. 예. 아, 난 지금 당연히 리들리 스콧처럼 한 3시간 쭉 빼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쭉 빼는 줄 아 그럴 수도 아니, 있. 그럴 수도 네. 있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걸 뭐 잘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갖고 근데 장난치는 걸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거 약간 한 표일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아. 항상 이 감독은 어. 시간에 대한 선후 관계를 잘 요리를 했었어. 맞아. 우리 맥주 내기 네. 맥주 내기 영화 보고 맥주 내기. 오, 좋아요, 좋아요. 영화 보고 일단 영화 보고 같이 얘기도 해봐야 될 걸. 좋아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네. 그 감독적인 어떤 연출에서 좀 약간 저희가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네, 논란이 어. 만드는 전기 영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스타일일지. 놀라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어떻게 나눴을까? 일단 저희가 가져갈 아이템들은 있잖아요. 저거 뭐 저런 지점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스며들었을지 이렇게 좀 궁금해요. 오 재밌다. 너무 네. 기대가 야, 돼. 진짜. 어. 진짜. 아, 내가 너무 약간 얕게 봤다. 난 당연히 딱 암전되면서 탁 끝날 줄 어. 알았는데. 아니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하는 거지. 알고 보니 막 이렇게 주르륵 이제 뭐 연대기대로 그냥 1900 몇 년 몇 년 몇 년 이럴 수도 이러고. 있지. 몇 년 뒤에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바보 같겠다. 아니 근데 나도인데. 논란은 그런 약간 좀 바보 같은 기대를 해도 돼. 왜냐면 보여준 게 많어 많으니까. 기대합니다, 보여준 게 감독님. 많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논란의 영화 중에 가장 여운이 있었던 엔딩은 역시 인셉션. 아, 이렇게 아. 돌아가면서 네, 끝나는 거죠. 일관되게 나왔던 그 컨셉트가 마지막까지
저게 그래서 쓰러지나 안 쏠까? 쓰러지나를 맞아, 잘 맞아. 봤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약간 좀 영화적인 연출이 좋았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를 만약 어떻게 오펜하이머한테는 보여준다면은 적용한다면? 진짜 맞아요. 인셉션도 진짜 그거의 끝판왕이죠. 네. 인셉션도 사실은 시간을 엄청 갖고 논 게. 그럼요. 맞아요. 맨 처음에 그 사이토를 만나는 그 장면이 그래, 끝장면이었잖아요. 맨 마지막 맞아, 맞아, 시간상 맞아. 맨 마지막이잖아. 되게 신기해요. 테넷도 진짜 테넷은 솔직히 저는 테니스 진짜 더 어렵죠. 네,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예. 테넷은 약간 뭐랄까 자기의 시간적 연출을 위해서 너무 어려운 이론을 갖고 맞아.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음. 뭐 또 그 엔트로피잖아요. 그게 또 맞아요. 엔트로피가 원래 있는 이론이니까 저희 감당을 못하죠. 문과생들은 또 감당. 열심히 맞아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다시 보고 해서 다시 보고 공부하고 다시 보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피곤해. 내가 영화를 보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아마 근데 오펜하이머는 또 역사적 기반이 있으니까 네. 아마 훨씬 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또 안 맞아요. 어렵게 보려면 또 저희 거 들으면 되고. 그렇죠. 같이 보시죠, 같이. 예, 예. 논란이 또 저희 잘 되라고 이런 영화 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잘 되진 않지 않아요 아직. 우리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되라고. 잘 될 거니까. 이걸로 지금 3편이나 찍는데 지금. 그럼. 네. 놀라. 좋아요.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이걸 또 음. 반반만에서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야 또 있어요? 마지막 이제 얘기는 대통령 얘기 한번 해야죠. 오, 오. 이번에 대통령들 남았구나. 얘기. 네. 음. 이분들도 아마 영화에 나올 것 같긴 해요. 2차 대전에서 주목해야 될 미국 대통령은 두 명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는 전후예요. 아, 네. 근데 비슷한 시기는 맞습니다.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해리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죠. 미국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4번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한평생 진짜 미국의 대공황 뉴딜 해가지고 2차 대전까지 진짜 버텨냈던 대통령인데 이분은 저희가 방송 내내 말씀드렸듯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늦게서라도 전격 추진을 승리했던 인물이고 네. 이 루즈벨트 행정부 시기에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 임명되는 거에 루즈벨트의 어떤 입김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없었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여러분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분은 엄밀히 말하면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전쟁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해요. 그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부랴부랴 이제 승계했던 게 당시 부통령인 트루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중압감이 얼마나 정말 심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회고록에서 나는 그때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모든 유성이 나한테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눈 떠보니 내가 이 세계에 대통령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전쟁도 끝내야 되고 지금 난리가 났지. 그렇지. 이게 힘들었네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트루먼은 사실은 자신의 최종적인 결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네. 그걸 좀 해낸 사람이고 한국전쟁 참전도 지원했던 대통령이죠. 음. 그래서 우리한테도 약간 이제 익숙한 대통령인데 이분은 사실은 스탠스가 뭐였냐? 전후 세계 재편할 때 철저하게 공산화 세력을 특히 유럽 내에서의 공산화를 방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마셜 플랜, 트루먼 독트린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루먼이 원하는 것은 수소폭탄 같은 것들 더 적극적이고 화려한 핵무기의 개발과 발전 계획 지원이었고 오펜하이머는 이를 반대했죠. 그래서 사실 트루먼은 처음에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원자폭탄 개발도 했고 말도 잘하는데 젊고 대화를 했어요. 만찬대 대화를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불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나 불러가지고 다른 무기 개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반대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제 손에 지금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워딩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죠. 매우 불편하게 한 거예요. 매우 불편하지. 나중에 트루먼이 오펜하이머 가고 나서 쟤 다시 부지 말라고. 오. 그리고 쟤는 막 징징대는데 내 손에 피가 더 많다. 나는 사실 그걸 결제했으니까. 그치. 그 나머지 전쟁도 이끌었고. 어디서 지금 내 앞에서 좋은 얘기 하냐. 오펜하이머 다시 볼 생각 없다.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대통령이 반했던 화술이라고 했지만 네. 그 화술이 도리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네. 너무 잘 표현해버렸네. 네. 더 문학적이네. 아주 또 그냥. 문학소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느꼈던 인간적인 번민을 한 번에 정말 표현했던 네. 대목이죠.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다. 우리 손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우리 손이요? 우리 손이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박형 말씀하신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물러나게 되면서 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게 되죠. 새 대통령 기억을 네.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저희가 재밌네요. 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분위기 난 것 같아요. 어떤 음. 분위기인지 아 이제 알것 얘네들이 같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일단 이제 있겠구나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어. 일단 그것만 알아도 진짜 보고 싶다. 네. 어. 궁금하네요, 진짜. 네. 저희 같이 영화 관람을 하고 그 영화 너무 좋다. 브이로그 같이 찍어서 네. 끝나고 소감도 같이 올려가지고 오펜하이머를 확실하게 우리가 요리하는 우리가 또 걸로 예상한 게 얼마나 맞았는지 네, 아닌지도 같이 얘기해보고. 코스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이제 본식 끝났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디저트까지. 스프 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쵸, 그쵸.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다들 어. 10분 동안 와 이러고만 있는. 아무 말도 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좀 약간 맞았다 안 맞았다 정도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지금 보러 가 지금? 지금 개봉을 안 개봉을 안 했어요. 했어요. 개봉 안 했어. 어떡하지 못 들은 거야 너 지금? 8월 15일이니까. 8월 15일 맞죠? 아니 이 형 멕시코 갔다 오더니 뭐 북미 가서 영화 보잖아. 근데 많이 두고 왔다니까. 집중력도 그러니까, 두고 지금. 오고 유머 감각도 두고 오고 좀 많이 뭐지? 두고 왔다니까. 아 진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방송 마무리는 제가 또 영상 편지했다 그때 좀 혼나가지고 찰스 3세 때 네, 영상 넘어갔단 편지 말이야. 갑자기 쓰라 그랬잖아 우리한테. 그 영상 편지 아니고 오행시 갑시다 오행시. 오행시. 오펜하이머로 릴레이 오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자 어디부터 갈래? 우리 오 박사님한테 띄우는 네. 근데 그, 진짜 네. 어렵다.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 집단 지성 한번 발휘해 보죠. 네. 오히려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처럼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게 릴레이. 그 방향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 형 두 번이네. 알겠습니다. 네. 뭐까지? 두 번을 줘. 오케이. 네. 오지에서 빡세게 연구했습니다. 맞잖아. 빡세게 연구했다. 받으세요. 펜을 들어 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오.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 확실해요? 나 이게 이렇게 걸면 못해. 오케이. 하늘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라니까. 뭐야? 이거는 아마 편집될 가능성이 높아. 이 오행시는 편집을. 아 오히려 마지막에 살린 것 같은데. 그래요. 어이 번민이지 번민. 그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작 호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작 호영이야. 제가 잘 산 걸까요? 자,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야지. 자, 내 삶이 옳은 방향 가고 있나? 뭐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야? 기껏 생각한 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생각해 왔지? 아니요. 아 네. 잘했네. 아, 좋습니다. 오. 그래. 아, 이 정도면 준수했다. 마지막 네, 잘 살렸습니다. 준수했어요. 예. 아, 여러분도 한번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댓글로 오펜하이머 오행시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네. 너무 네. 기똥찬 거 네. 올라오면은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자괴감 들 것 같아. 뭐 이렇게 예. 댓글 이벤트 한번 갔나요? 뭐 이렇게 기똥찬 오행시 하면 뭐 영화 티켓 주나요? 죄송해요. 박형 달려고 그러도 될것 같아. 진짜 또 본인이 달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받아가려고. 저희가 좀만 더 커지면은 예. 좋습니다. 이제 인사드리죠. 네. 네, 자 마무리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걸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